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당초 약속됐던 사회적 임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주거 지원비 인상 등 보완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거 지원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 낮은 임금 등의 반발에 퇴사한 노동자만 전체 노동자의 8%인 50여 명. 강기정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선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으로 주거비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월 20만 원씩 주고 있는 주거 지원비를 27만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연봉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전체 직원의 30%인 200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이 약속을 우리 광주시가 또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 기대했던 주거 지원 정책도 그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관련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효천지구 등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습니다. 긴 통근 시간과 작은 평수 등이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나마 최근 송정역 일대에 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들은 새 집이 아닌데 이제 이번에 새로 지으면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제 드릴 수도 있고. 노사 상생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인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사회적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당초 약속했던 금액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대책 외에도 직원 장학금과 건강검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76억 원 규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만큼 정부와 광주시가 당초 약속한 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전당대회가 있었죠. 지방선거 이후부터 나타난 싸늘해진 텃밭 민심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에서 22%가 넘는 득표율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 지도부 입성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 지난 주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전당대회에서도 민심은 여전히 실망감 그대로였습니다.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전북과 광주가 34%, 전남이 37%로 전국 투표율 37.69%보다 낮았습니다. 대선 이후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여전하고 새로 꾸려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적다는 냉랭한 지역 민심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위기 신호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층부부터 바닥까지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더 큰 민심 외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송갑석 후보는 광주 22% 득표율에 힘입어서 6위로 한 단계 올라서며 지도부 입성에 불씨를 살려갔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9.07%로 5위 박찬대 후보의 0.3%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 윤영찬 후보가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해서 이번 주말 수도권 경선에서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촌세우는 개파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비록 다시 바뀔지라도 명예롭고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투표율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텃밭에서조차 광주 2위, 전남 3위, 전북 7위를 기록해서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서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말 실시될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투표에서 친명계 1색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견제 심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차가운 텃밭 민심과 호남 정치력 약화는 민주당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수진의 부진과 부상 공백 속에 5할이라는 승률 유지도 버거워하면서
5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고민과 다가올 경기 일정까지 조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승 5패, 기아 타이거스의 최근 10경기 성적입니다. 시즌 전체로는 53번을 이기고 53번을 져서 역시 딱 5할 승률입니다. 4위 KT와는 6경기 차로 벌어져 따라잡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4게임 반차로 쫓아온 NC의 기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기아의 가장 큰 고민은 투수진 운용. 양현종은 8월 들어 난타를 당하고 있고 이의리와 임기영 등 다른 토종 선발들도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혜영을 비롯한 필승조가 전력에서 모두 빠진 가운데 판원이와 놀린 등 외국인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타선은 팀 타율 2위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장 김선빈이 후반기 들어 타율 3할 7푼에 득점권 타율 4할을 기록하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LG를 상대로 주중 원정 경기에 나선 뒤 주말에는 두산을 광주로 불러들여 2연전을 펼칩니다. 키움과 LG는 올 시즌 각각 5승 7패와 3승 6패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고 두산에는 7승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순천 시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향후 사업 추진을 두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어느덧 20여 미터의 긴 인간띠가 만들어집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추산 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천 도심에 관통하는 기존의 경전선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현행 계획안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순천 발전 막는 경전선은 우회하라! 기존의 선로가 전철화되면 운행 횟수가 늘어나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지만 철도 통행량이 1일 4회에서 40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피해를 무엇보다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이 좌우되는 철도 정책 특성상 현행 개발안이 도심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경전선로를 고착화할 것을 시민들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문제 하나로 그것을 꼭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순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선 전철화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시기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 무산될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경전선 사업 지연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업 추진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오는 10월부터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카드 발행 지원을 명목으로 4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에 상생카드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는 3개월 동안의 할인 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절반인 5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속노조가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협력업체 조리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곡성과 광주 구내식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파견법 취지와 도급계약,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내식당 노동자들과 금호타이어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8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 3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87억 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등이 없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민선 6기와 7기 8년 동안 해마다 평균 3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적자가 3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건비 비중은 커지고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가 적자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수차례 채택했지만 국가 보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2,661명이 확진됐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2,6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일요일에 비해 2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주말 동안 병원이 휴업하면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소아 전담 병상을 22개로 확충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구 보건소 등과 회의를 열어 급증하는 소아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치료 병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등증 소아 전담 병상 5개를 운영 중인 기독병원에서 병상 15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고 전남대병원에는 중증 병상 2개를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1차 의료기관에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창 광주시 의장은 최근 실시된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광주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반쪽 자리에 그치고 있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산하 유관기관장들이 잇따라 임기를 만료해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 임원 추천위는 최근 이사장 후보를 공무원 출신 1명과 기업 출신 1명 등 2명으로 압축해 오는 29일 면접을 실시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시립미술관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각각 이사장과 대표이사, 관장 공모지원서를 접수합니다.